네, 안녕하세요. 김주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업종별 세무 관련해서 인테리어 업종 들고 왔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코로나 시기에 정말 호황인 업종이 인테리어 업종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시면서 인테리어를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납기가 맞춰지지 않아요. 두 번째 문제는 항상 추가 금액이 들어갑니다. 맞아.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 분들도 인테리어를 의뢰를 하셨다가 이 인테리어 사장님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걸 많이 봤어요. 최근에 뭐 봤던 인터넷 짤 중에서는 인테리어를 95%인가 90%를 선납을 해놨더니 막 콘센트가 머리 높이에 붙어 있고 막 뭐 난리가 나 있는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인테리어 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한번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종입니다. 건설업종 중에서도 실내공사 건축업에 해당을 하시는데요. 건축물에 대해서 건설업을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나라에서는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규제가 있냐면, 실제 이 업체가 본인의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큰 공사를 진행을 하는 걸 위험하다 보니까 자본금에 대해서도 1억 5천 이상의 자본금 규모를 맞춰야 되고, 1년의 회계 기간 동안 그 자본금들을 꾸준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건설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면허를 지급을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건설업을 오픈을 하실 때도 이러한 규정을 지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이러한 자본금 규모를 지키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말이 되면 많은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이 자본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테리어 업종, 네, 이렇게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가 좀 설명드려 볼게요. 아파트나 빌라에 인테리어 업에 시공을 하시는 경우들이 생기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나 혹시 현금으로 주면 깎아줄 수 있냐? 항상 이 얘기가 나와. 업종별 세무할 때는 빠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나 현금으로 주면 좀 깎아줄 수 있냐? 그러면 흔들려요. 내가 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10% 20% 법인세를 내야 되고, 이걸 내가 급여로 가져오려고 하면 6%에서 45%까지 세금을 내야 가져올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더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다른 A라는 업체는 현금으로 하면 깎아준다라고 하는데 사장님은 왜 안 깎아주세요? 제가 소개 많이 해드릴게요. 제가 이 아파트 부녀회장이에요. 막 이래요. 그러면 인테리어 사장님은 어떻게 해요? 이 유혹을 떨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현금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잘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몇 년이 지나서 대표님들께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이게 어떻게 걸릴까요? 정말 의외의 것에서 발견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인테리어를 하시게 되면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셔야 돼요. 뭐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두세 개 있죠, 한 라인에. 그러면 한 호의 라인을 잡아서 사용을 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여러분들의 인테리어 회사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사장님들이 현금으로 받는 거는 잘 챙겼다가 부가세 신고할 때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 관리사무소에 세금 계산서를 신고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나중에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인테리어 하는 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날짜도 특정돼 있어. 게다가 그 날짜에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네? 매출 누락이네? 왜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했지? 이상하잖아요. 그냥 이 두 개만으로도 벌써 석연치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호수에 어떤 자재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가 이미 다 나와요. 그리고 5년 지나서 이런 걸 당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가산세를 내시게 되고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집에 가야 돼요. 사업 그만두고. 몇 억씩 내면 저희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집에 가야 돼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건, 현금 매출 누락을 아예 안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1, 2년 사업을 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이 점점 익숙해져요. 컨설팅 회사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일건으로 뭐 컨설팅이 뭐 처음에 30만 원, 50만 원 좀 쉬워요. 그래, 이 정도는 뭐 내가 누락해도 나중에 걸리면 내가 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 사람도 레코드가 쌓이고 잘하게 되면은 점점 큰 고객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왜 지난번엔 나한테 이렇게 해서 싸게 해줘 놓고 왜 지금은 이렇게 하냐 라고 하면, 거기서 또 저희가 매몰차게 이거 안 깎아줄 수도 없고, 깎아주자니 또 내가 너무 또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럼 현금으로 하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어느 시점부터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로 가시던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이걸 안 하시던지, 좀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죠.
네, 물론 내야 되는 세금은 많이 있죠. 여러분 세금 많이 내시죠. 알죠? 저 또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호프집 영상 보셨죠? 세금 미친 듯이 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그 기분을 저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기분을 느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사업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꼭 유혹을 뿌리치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설업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건설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전문 인력 2명 이상이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본금 1억 5천 이상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기업 진단이라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자본금 규모를 잘 지켜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기업 진단을 통해서 매년 저희가 실사를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도 저희가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인부분들, 목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함께 업무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한 분들을 가공으로 넣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실제로는 5명이 일했는데 10명이 일한 것처럼 넣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가공 인건비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 제가 신고를 했던 그 분이 그 다음 연도에 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나는 이 회사에서 이러한 것들을 받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는 부인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도 꼭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금액이 굉장히 큰 공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실 때 굉장히 주의 있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할 수 있죠. 이거를 놓치지 말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실제 돈을 받는 시기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시는 시기가 일치되어야 돼요. 이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돈을 받는 것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따로 놀게 되고 단일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몰리게 되면 이상하게 돈이 몰리게 되는, 그러니까 돈을 내가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분기마다 혹은 반기마다 내가 실제 상반기에 진행을 했던 건들에 대해서 매달 세금계산서를 잘 발행을 하고 있는지, 금액은 적정하게 발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건설업 중에서도 실내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의 있게 살펴보셔야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 드려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는 업종이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의 회사를 꼭 그런 좋은 회사로 만드셔서 건강하게 영업을 오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